있어요. 순자가 사막색. 아 물티슈에 술 먹방 그거 찾아보려고 안 나와. 뭐? 술 먹방. 술 먹방 아니 그 라이브 녹음이 있다니까. 아 라이브. 아 라이브야? 찾아봐야겠다. 그것도 못 찾니 형아? 자, 지난 시간에 자 우리 진짜 죽이고 싶다. 문제 몇 개 남아 있었지? 숙제였어요. 다 풀려겠지? 네, 있어요. 알고 있어요. 쌤 어려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다 풀렸겠지? 몇 쪽이지? 어차피 강의랑 틀릴 거니까. 일단은 어차피 다 틀릴 거니까. 21쪽이요. 52쪽에 21번. 그것도 있어? 문제 덜 풀었어 지난번에. 거기 아, 뭐야? 아 풀었어. 자, 21번 차례야? 아니, 그 74쪽 21번. 했는데? 74에 21이에요. 지유야. 네. 그거 설명해 주시면. 쌤 사랑합니다. 왜 혹세무민하니? 네? 자, 20 몇 번? 21번. 21번 문제입니까? 자, 2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 2m, 3m인 물체 A, B, C가 일직선상에서 각각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각 물체에 작용하는 만류력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그 힘들이 FA, FB, FC라고 할 때 그 B를 이야기해보자 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질량이 A는 얼마지? M이야. 자, 그 다음에 B는 질량이 얼마입니까? 2M이에요. 자, C는 질량이 얼마입니까? 3M이라고 합니까? 자, 각각의 거리는 모두 어리라고 하죠. 자, 이때 모두가 당기는 힘만 작용하고 있는 게 만류력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둘 사이에 작용한 힘이 FA에게 작용하는데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하자. 얘는 얘를 당기고 얘도 얘를 당기고 있지. 따라서 A에 작용한 힘은 G 곱하기 R 제곱분의 2M의 제곱 더하기 G 곱하기 2R의 제곱이니까 4R의 제곱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얘는 얼마? 3M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4분의 8이 되니? 통분해야 되니까. 자, 얘는 얼마가 되지? G 곱하기 R 제곱분의 M 제곱 곱하기 4분의 8이 돼야 되고 4분의 3이 되니까 4분의 얼마가 돼? 11이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FB를 이야기해보자. B에 작용한 힘은 B는 C가 오른쪽으로 당기고 A는 왼쪽으로 당기고 있지. 자, 그러면 자 G 곱하기 왼쪽으로 당기는 아이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A가 당기는 것부터요? 네. 마이너스 G 곱하기 R 제곱분의 2M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지. G 곱하기 R 제곱분의 얼마가 됩니까? 오임 두 개니까 6M 제곱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G 곱하기 R 제곱분의 M 제곱으로 묶어내고 얼마가 돼? 8이 되겠네. 4분의 32가 되겠죠. 자, FC는 자, 모두 다 얘가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지. 자, 얘가 당기는 힘 보면 마이너스 G 곱하기 4R의 제곱분의 3M 제곱이 됐죠. 또 마이너스 G 곱하기 R 제곱분의 자, R 제곱분의 얘 이쪽으로 당기는 거지, 그지? 얼마? 6M의 제곱이 돼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G 곱하기 R 제곱분의 M 제곱으로 묶어내면 쟤는 얼마가 되지? 4분의 3이지.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네. 4분의 3이 돼 버렸고 얘는 얼마가 돼? 4분의 6이 돼 버렸죠. 그럼 4분의 얼마가 돼? 24.
24 더하기 3이니까 27. 27이 돼버렸대요. 양쪽을 다 자 4로 곱해주면 얘는 얼마가 되지? 11대 32대 27이라는 비를 갖겠네요. 근데 답이 없는데? 선생님, 이렇게 되면? 뭘 잘못했을까? 여기는 그런 아 이거 빼기지? 네. 4야. 아니 근데 선생님 16이야. 아니지. 어, 4분의 선생님 저거 뭐 저기 왜 저기 3M이랑 2M의 거리가 분모로 오는 거잖아요. 어떤 거? 아 맞구나. 이거 뭐가 나올까? 어떤 거 지우야? 저거요. 뭐 FC요. FC가 어째서? 마이너스 G 4R 제곱 3M 제곱 저거 분모가 어. 저기 두 개 거리잖아요. 어. 거리 제곱이잖아요. 어. A에서 C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2R이요. 제곱인데? 4R 제곱 아니에요? 분자 3M 곱하기 M이 얼마야? 네? 3M 곱하기 M이 얼마야? 제곱 3M 곱. 곱하는 거구나. 넌 더하니 그럼? 알겠어요. 숙제할 때는 어떻게 했어 그러면? 찍었어요. 대박. 5번이 맞아요? 아, 이거 틀렸다고 해야 돼요? 찍히는 거. 자. 나잘 찍어, 진짜. 뒤에 이거 개념 단지 서수령, 아니 이거 서수령 18로 찍어요. 나전 학원에서 잘 잘 찍어서 찍어서 잘 잘 나왔어. 어? 3일에서 많이 나와. 개념 단지 5, 6, 7, 8 다 찍었어요. 뒤에 거. 인규야 애들 참 하찮아 보이지? 기량아 애들 참 쓸데없어 보이지? 열개 인규야, 어? 나는 공격적으로 열개는 참 많아요. 애들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다 아는 거야? 모르는 것도 인규는 거의 다 아는 것 같던데? 쌤, 저도 잘해요. 인규가 제일 똑똑해. 아니, 저도 잘해요. 여기 두 명이 제일 똑똑해. 그런 거 같아. 정답 나도 잘해요. 자 22번 22번 오늘 다미는 왜 하대하는 거야? 앞 시간에 너무 작아갖고 지금 졸지도 않고 아니, 떠들고 있어. 졸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하니까. 꺼놓으시죠. 자 졸고 싶다. 22번 나랑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인 물체 A가 정지 마찰 개수가 0.1인 벽의 수직 방향으로 밀어서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고자 한다. 자, 이때 물체 A가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으려면 수직으로 얼마의 힘을 밀어야 할까라는 문제야. 자, 이 물체가 지금 여기에 있어. 그치?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고 있지? 자, 중력이 나타나는데 질량이 1kg이니까 얘는 얼마? 9.8N의 힘이 나타나는데 자,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는 마찰력이 작용하지. 뮤 n이 마찰력의 크기란 말이야. 이때 내가 지금 얼마 힘으로 밀고 있는 거야? F로 밀게 되지. 그러면 밀면 벽은 그 힘과 똑같은 힘으로 뻗팅겨 주고 있단 말이야. 어디로? 미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F라는 힘이 나타나는데 이 힘이 바로 뭐가 돼? 수직 항력이 된다는 얘기지.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으려면 두 힘의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해. 따라서 mg 마이너스 뮤 n이라는 힘이 0이 되면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중력은 얼마가 돼? 9.8N이고 정지 마찰 개수는 0.1이라고 했지. 곱하기 F란 힘이 n이 되는 거지. 자, 이 값이 0이 돼 버렸대. 따라서 F는 몇 뉴턴? 98뉴턴의 힘으로 눌러주게 되면 얘네들은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78이라고 그러지? 자, 난 9.8이라고 봤는데. 다 아는 거 알았는데. 23번을 살펴봅니다. 그림과 같이
기울기와 높이가 같고 마찰이 있는 빗면을 따라서 질량이 1kg인 물자 공 A와 2kg인 공 B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는 합니다. 두 공을 동시에 놓았다면 두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 기본적인 개념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빗면이 있었어요. 여기에 물체가 하나 놓여 있었대.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물체는 어떤 힘을 받고 있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니? mg라는 힘을 받게 되지. 이때 물체는 어디로 내려오니? 빗면을 따라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중력 성분을 빗면의 나란한 성분과 빗면의 수직한 성분으로 나눠보도록 하였어. 이때 각 방향으로 나타난 힘을 나눠볼 거인데, 자, 이때 mg를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려주면 끝이야. 자, 그렇다면 직사각형의 각 변의 크기, 이 변의 크기와 이 변의 크기가 mg의 성분 힘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얘도 한번 살펴보자. 여기에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 봤대. 이 각과 누가 똑같은 각이지? 이 각과 요 각이 똑같은 각이지. 자, 여기 90도고 얘도 90도니까 요 각이 얼마가 되지? 세타와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빗변에 대해서 세타의 빗변 성분, 높이 성분은 얼마가 되니? 삼각함수에서 뭐가 되지? 자, 이렇게 이야기했대. 자, 그러면 자, mg분의 f1은 뭐가 돼? 사인 세타가 되겠지. 기량이 삼각비 배웠니? 자, 그러면 얘는 자, 또 뭐가 돼 버리지? mg분의 f2를 한번 구해보자. 자, mg분의 f2는 뭐가 되니?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f1은 뭐가 돼? mg 사인 세타가 돼버리고 f2는 mg 코사인 세타가 돼버렸다라고 해. 오케이? 그렇다면 이 물체 운동에서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해보지. 이건 시그마 기호는 합기호지. 모두 합하라는 뜻이잖아. 힘을 모두 합하면 알짜 힘은 시그마요? 썼잖아 지난번에 운동방정식 할 때. 그래요? 어허. 아니 저 복습했는데. 자, 다음에 너 딸꾹질 한 번 더 하면 때릴 거야. 아니 저 진짜 하기 싫은데. 물 마시고 90도로 꺾은 다음에 30분 먹죠. 맞아 나 그렇게 아니 가서 빨리 물 먹고 와. 물 많이 먹으라고요? 그렇게 하면 먹죠. 무조건. 숨을 참아 혀를 내밀고 숨을 참아. 아, 그거 혓바닥 당기면 된댔는데. 네가 들려봐. 코 막고 선생님이 당겨줄게. 혓바닥 쭉. 아우야. 나 그거 싫다. 겸이 너는 공부보다 거기에 관심이 더 많니?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작용한 힘들의 합은 내려오려는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대. 그치? 뉴턴 운동 제2법칙에 하면 F는 뭐라고 했었지? 뉴턴 운동 제2법칙에서 F는 뭐라고 했었어? ma라고 했었지.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g 사인 세타가 되네. 와,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가속도가 항상 어때? 같더라. 그럼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키게 되면 떨어지게 하면 미끄러져 내려오게 하면 항상 어때? 같이 도착을 하겠지.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가 항상 같아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된대요. 질량하고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자, 기억. 공 A의 가속도의 크기와 공 B의 가속도 크기가 같지요. G 사인 세타로 같아요. 질량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공 A에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의 크기와 공 B에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해 주면, 자,
마찰력은 어떻게 나타나? 만약에 이 경우에 마찰력이 작용한다면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하지? 운동 뒷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겠지. 네. 이때 이 운동 마찰력을 이야기해 보면 자, 마찰력은 FK라고 적어 볼게. 마찰력인데 얘는 뮤K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해서 곱하기 수직항력 N이라고 했거든. 이때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힘이 수직항력이야. 이 수직항력의 크기는 항상 누구하고 같아? 요 성분하고 같게 돼. F2하고. 그래서 수직항력은 얼마가 돼? mg 코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뮤k 곱하기 mg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 지금 상황에서 얘는 경사가 똑같지. 그리고 마찰 계수가 똑같단 말이야. 중력 가속도도 같아. 그럼 마찰력은 누가 더 커? 질량이 클수록 더 큰 마찰력을 갖게 돼. 이해합니까? 그럼 누구의 마찰력이 더 크지? 자, B의 마찰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B의 운동 마찰력이 더 크다. 자, 두 공은 동시에 바닥에 도달합니까? 만약에 마찰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찰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이건 마찰이 없을 때야. 자, 마찰이 있는 경우에 식을 한번 보자. 이것도 마찰이 있는 걸로 했었어야 되는구나.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mg 사인 세타로 내려오지. 그리고 뒷방향으로 뮤 kmg 코사인 세타라는 마찰력이 작용하네. 이 값이 뭐가 돼? ma가 되는 거지.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자 mm 모두 지워지니까 g로 묶여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k 사인 세타라는 힘이 나타나는구나. 아, 마찰력 이것도 어때? 일정하지. 그래 안 그래? 요게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니까 일정하단 말이야. 오케이? 질량에 상관없이 이것도 가속도는 똑같고 자,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동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같은 만큼을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니 D가 맞겠지. 니 D가 맞겠다. 자, 24번 문제를 보자. 선생님 목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모기가 너무 아프면 모기는 아프면은 동물병원 데리고 가야 되니? 아니, 껌 씹을래? 아니 여기 뭐 딸꾹질이 여기는 아프면 근데 아니 자꾸 아니 이게 아파? 병원 와. 이거 모기가 아프면 가축병원 가는 거 아니야? 모기는 그냥 전기 목이나 네, 아니, 목이나 아파도 돼요. 아니 없다. 저는 전기파리처럼 목이 고무랬는데. 아니 쌤, 저 딸꾹질 계속 나왔는데 어떡해요? 가서 퍼먹고 물 마시라고요. 아니야. 물을 입에 머금고 왜? 자. 한 다음에 목이 지켜서 못 따라 그게 목이 있긴 한데 무슨 소리야? 24. 쌤, 그래서 어떻게 닦고서 방해되는데? 나가. 나가면 되잖아. 방해 안 시키기 위해서. 아니 제 스스로한테 방해돼. 아니 물을 마시라. 물 마시고 와 달려. 네, 마시고 이렇게 왔었잖아. 돼 있어. 자, 그래? 아까 24번. 마셨잖아 너랑 같이. 아니 지금 딸꾹질하는데. 그건 입 헹구려고 먹은 거고. 조용히 해. 수업에 방해되잖아. 딸꾹질이 방해되는 게 아니고 네가 떠들어서 방해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까 이 딸꾹질이 나도 물을 마시고. 자꾸 쉬하면 윤겸이 화장실 가고 싶잖아. 자, 천장이 있어요. 천장이 있고 용수철들이 두 개가 사이에 물체를 끼운 채로 이렇게 놓여 있어요. 궁금한데 네. 1kg F가 뭐예요? 아, F라는 것은 킬로그램 힘이라고 불리는 단위야. 그래서 얘는 1kg 힘이라고 하는데 질량이 1kg인 물체의 무게라고 해. 질량이 1kg. 옛날에는 킬로그램 힘이라고 안 쓰고 얘를
킬로그램 중이라고 했었어. 이건 본 적 있어? 킬로그램 중이 바뀐 게 킬로그램 힘이야. 요즘 킬로그램 중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킬로그램 힘이라고 해. 그래서 1kg 힘은 몇 뉴턴이야? 9.8 뉴턴인데 보통 약 10뉴턴이라고 쓰고 있지. 됐어요? 자, 여기에 두 물체를 이렇게 매달고 있어. 자, 용철이 줄줄이 연결된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용철 아래에는 무게만큼이 그 용수철에게 작용하는 거야. 그 위에 있는 용수철은 얼마 힘이 작용해? 이만큼이 작용하고 아래에 있는 용수철은 요만큼이 작용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렇다면 자, 문제를 한번 보자. 용철 A는 1kg을 매달았을 때 2cm가 늘어난다라고 해요. 얘는 자, 1kg 힘을 매달았을 때 얼마 늘어나? 2cm만큼 늘어나는 용수철이고요. 또 용수철 B는 1kg 힘에 의해서 1kg 힘에 의해서 몇 cm 늘어난대? 4cm만큼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다음 그림과 같이 A에게는 5kg인 용수철, B에게는 3kg 용수철을 매달았대. 얘는 얼마? 5kg. 얘는 3kg을 매단 거지. 이렇게 매달았을 때 전체 늘어난 길이를 보지. 그렇다면 위에 있는 용철 A는 얼마 힘이 작용했지? 8kg 힘이 무게가 작용했지. 따라서 얘는 몇 cm만큼 늘어나? 16cm만큼 늘어나겠지. 맞습니까? 아래 있는 용철은 얼마? 3kg 힘에 의해서 자, 몇 cm 늘어나야 되겠지? 12cm만큼 늘어나야 되겠지. 따라서 전체 늘어난 길이는 합치니까 얼마? 28cm만큼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해가요? 자, 25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선생님, 오늘 클리닉 시간은 선생님 뭐예요? 아니, 수학생인데. 그러실 거야. 화학생이야? 이번에 특별히 편한가? 선생님 근데 저 진짜 어떡해요? 저 아까 물 마셨거든요. 지금 안 하잖아. 아니 나오고 안 하잖아 지금. 아니 나오고 있어. 안 나오잖아. 아니 안 마르다가 내리면 됐어. 아니 마르다가 갑자기 나와. 안 나오잖아. 안 내리면 됐어. 비슷하게 돼. 네가 담이야? 아니요? 그렇게 담이가 담고 싶어? 싫어요. 근데 왜 쫓아서 해? 방금 전에 나왔잖아요. 언제? 아니 선생님 자. 1억 주는 대신 다미로 살라고 하면 살 거예요. 미쳤니? 10억. 어? 10억. 10억 준다고? 10억 주는 대신 다미로 평생 살라고 하면 아니 10억만 갖고 담이 갖다 버리지? 아니 근데 진짜 막 먹어 치울 거 아니야 막 여러 가지. 아니 돈 들잖아. 일단 갖다 버리고 다미를 키우는 게 아니라 다미로 사실 거냐고. 저거 사서 뭐 하게 해? 아니 10억을 주면은 다미 아 그러니까 10억을 갖고 담이 갖다 버린다니까? 아니 담. 다미로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격까지 다 다미가 돼야 돼요 선생님. 내가? 네. 성격을 살 거냐고? 네. 야 저만한 키로 어떻게 살라고? 안 해? 얼굴 아우 미쳤니? 미쳤니? 10억. 미쳤니? 조조가 안 해. 그럼 온 세상 다 준다 그래도 안 해. 다미 마사지. 그럼 점유를 한다 그러면. 아 싫어. 저 키로 어떻게 살아? 키클 거요. 현으로 살라고. 어? 현으로 현우 한번 생각해보지. 근데 너무 말랐어. 발이에요. 어? 178이라고? 이상 누가 그래? 의사 쌤이요. 아 그 선생님이 너한테 희망 고문한 거야. 돌팔인가? 나중에 희망 고문. 쌤 그럼 인규로 살라고 그러면. 인규를 한번 생각해보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잖아. 아니 그건 무궁무진하잖아. 아나 얘보다 키 작네.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저한테 가능성 누구인데요? 어? 저한테 가능성 많아요. 아니 못생겼잖아 인규보다. 여기는 1kg밖에 안 짜증나. 된다.
자, 귀여워. 삐지든지 말든지. 아니 점이가 훨씬 귀여워. 야, 귀여우란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는 담이나 쓰는 말이잖아. 금지어. 자, 25번을 살펴보자. 자, 25번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 가는 비커 바닥에 용서를 연결하여 나무 도막을 물속에 띄운 것이고 그림 나는 물 위에 얼음이 떠 있는 것을 나타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림 가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아주 계속 나와. 다미는 너는 자유 출입권을 줄게. 카메라만 건드리지 말고 자유롭게 들락달락해. 야 그러면 40분 뒤에요. 자, 이쪽에 나타난 녀석은 자 mg 나무 도막에 무게가 있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위로 뜨려는 힘이 나타날 거야. 그치? 얘를 부력이라고 얘기했었죠. 부력. 자, 그리고 이 용철이 얘를 어때? 아랫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 힘을 뭐라고 부르지? 탄성력이라고 불렀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선생님 물속에서 산소를 작용해요? 그럼요. 모든 힘이 다작용이 어디든지. 자, 나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나를 살펴봤더니 얼음이 물 위에 떠 있죠. 자, 얘는 얼음에 무게가 있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위로 뜨려는 힘이 있죠. 자, 이 힘이 서로 어때? 비김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각각 힘의 평형 상태에 있게 되는데 얘는 B 빼기 F 빼기 mg가 0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B 빼기 mg라는 값이 0이 되는 게 돼 버려. 그치? 그래서 각각의 힘의 평형 상태를 갖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컵을 달의 표면으로 가져다 놓으면 용철이 늘어나는 길이는 지구 표면에서 용철이 늘어나는 길이의 6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력이라는 녀석을 살펴보면 부력은 이렇게 나타내죠. 유체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잠김 부피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자. 달로 갔대요. 달로 가면 얘는 무게가 얼마로 줄게 되지? 6분의 1로 줄었지. 그래 안 그래요? 6분의 1로 줄었어요. 자, 그러면 부력은 어떻게 될까? 부력은 어떻게 될까? 역시 6분의 1로 줄어버리게 돼요. 오케이? 자, 이때 나타나는 이 값은 자 F'이라고 하는데 F'은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커졌을 자, 한번 봐봐. 얘는 6분의 B 빼기 6분의 mg. 자, 그 다음에 더 아랫방향으로 F'이 0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돼 버릴까 이거? 요 녀석 비교 그대로 해봐. 선생님 예측한 결과하고 다르다. F는 얼마가 돼? B 빼기 mg가 돼 버리지.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B 빼기 mg야. 그럼 F'은 얼마가 되니? 6분의 B 빼기 mg가 돼 버리니? 맞아요? 근데 희한하다 이거.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게 희한해져 버렸어. 잠깐만. 선생님 저거 V가 뭐예요? 응? 뭐라고? GV가 GV? P가 뭐예요? 로라고 했잖아. 로. 밀도. 밀도 G. 중력 가속도. 그지. V는 부피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6배가 되는데? 말이 되나? 뜨러는 힘도 감소했고 당기는 힘도 감소했단 말이야.
뜨려는 힘도 감소하고 당기는 힘도 감소했어. 그럼 산소도 저 감소해야 되는데. 어렵게 문제 나왔다. 잠깐만. 뜨려는 힘도 감소했어. 저기 0이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다 감소하지 않나? 당기는 힘도 감소했어. 이 상태로 가면은 이거 6배가 되는데? 그냥 주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한번 해볼게. 이 값의 크기가 뭐가 됐지? 좀 전에? F가 돼버렸지. 그러면 자 얘가 늘어난 길이에 비해서 자 어떻게 됩니까? 6배만큼 더 늘어나겠네. 그래서 일단 6배만큼 늘어난다라고 써볼게. 자, 두 번째. 자, 나의 컵을 달 표면으로 가져갔을 때, 자, 얼음이 잠기는 깊이는 지구상에서 얼음이 잠기는 깊이와 같을까 다를까라는 문제지. 자, 얘는 자, 어떻게 나타납니까? 위로 나타나는 부력이 있었지. 부력의 크기가 달라졌어. 아래로 나타나는 중력도 달라졌지. 얼마? 6분의 1씩 줄었단 말이야. 오케이? 6분의 1씩 줄었어. 그래서 이 경우에도 F'이라는 것 6분의 1로 줄었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리고 무게도 6분의 1로 줄었단 말이야. 그럼 잠기는 부피의 변화는 있어 없어? 원래 거하고 똑같으니까 잠기는 부피는 변화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 수위가 그냥 같습니다. 같아. 그래서 얘는 X가 되겠지. 자, 나는 얼음이 녹아도 컵의 수위는 일정하지.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로 봤던 거야. 그치? 영재 문제에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비교했어? 얼음이 전체 부피의 몇 %가 잠긴다라고 했었지? 90%가 잠긴다라고 했었지? 그럼 물을 가득 부은 상태에서 얼음을 빼보면 얘는 물이 얼마큼 부족해져? 0.9V만큼 부족해지지. 그 물을 녹일 거야. 그 얼음을 녹일 거야. 빼낸 얼음을 녹이게 되면 부피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지. 90% 감소한다 그랬어. 그러면 얼음의 부피를 V라고 했을 때 얘는 0.9V 물이 돼 버리니까 부족한 부분에 부으면 물의 높이 차이는 없겠지. 이해해요? 그래서 이거 영재급 문제 상당히 많이 보이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옳은 것은 기 D가 가장 옳겠습니다. 드디어 네. 자, 26번 문제를 살펴보자. 밤이 잘하고 있어. 얘 졸고 있네. 좋아. 왜 저는 걸 좋아? 조용하잖아. 저도 좋았어요. 졸면 너가 좋네요. 안 줄 거야. 근데 좋아하세요. 뭐? 때나 줄고 싶대요. 줘라. 안 돼요. 안 줄던가. 여기까지 왔는데 40만 원 안 돼요. 30분밖에 안 지났어. 26번을 봅시다. 30분밖에 안 지난 거에 대해서 되게 현우가 섭섭한 모양인데? 네. 응? 중학생이 되니까 어때? 오늘 처음 들려요. 쌤, 저 오늘 엄청 칭찬받았어요. 학교에서 네. 뭐 했다고?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 시 써서요. 시? 무슨 시? 우리나라 예습을 철저히 해갔구나. 아니요? 저희 오늘 이번에 역사 있을지도 몰랐는데. 중학생 되니까 어때? 수학과 별로 아니에요. 수학과 학생한테 잘 보여야 된대요. 그렇지.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말을 많이 써주셔서 가거나 영재고 갈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지. 저 그래서 엄청 지금 잘. 수학부장 하세요. 이게 학교가 맞나 나 싶어요. 학원부장. 안 어울려. 개판이에요, 반이. 계산중학교 갔다 그랬지 현우. 이게안 어울려. 계산중학교 1학년 5반이 개판이에요. 할 때가 아니었어. 내가 넷쌤 다. 기왕이도 계산중학교를 했어? 어디 가요? 진짜 개판이야. 네, 자, 뛰어다니고. 그러면 26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동아리 들었니? 네. 동아리도 수학과 관련된 거 듣는 게 좋아. 저 이번에 방송 6개밖에 안 나는 나는 거예요. 거예요. 수학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과학 아였고 원래 과학하려고 했는데 수학 그래서 들어가고 그 자유 동아리에서 과학하려고요. Very good. 저희는 목요일에 수강 신경 시작하는데 그거 잘해야 돼. 목요일 8시 시작. 일단 수학과학 쪽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할 안 거고 했어. 동아리 방송국 쪽으로 할 거고. 너 과거 가려면은 나 과거 안 갈 건데. 자, 나 일반고 가서 내신 따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 자, 그러면 F라는 힘이 왜 있다라는 게. 자꾸 옆에서 자, 시비야. 이제 이 힘을 두 방향으로 말투. 나눠보도록 할게. 아니 봐봐. 왜? 자, 너 왜 자꾸 옆에서 시비냐니까? 둘이 나가서 사랑 싸움해. 나가서 나가서 해, 복도에 나가서 해. 복도 나가서 해. 근데 왜 자꾸 옆에서 시비를 거는데? 복도 나가서 해. 싫어 안 먹는 거. 복도 나가 아니, 둘이. 갑자기 왜 내가 빨리 손잡고 복도 나가. 아니, 하지 말라고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지 안 하냐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수업 중에 떠들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제가 먼저 저한테 조용히 하잖아. 줬어요. 둘이 나가서 합의 보고 들어와. 하고 했잖아. 지금 감이 살짝 욱한 것 같아. 엄마들하고 상담 한번 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 F는 뭐가 되지? F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지. 아까 거하고 똑같아. 빗변이고 밑각이 세타니까 밑변의 크기는 F 코사인 세타야. 자, 이 높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지? F 사인 세타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네. 얘분의 얘가 F 사인 세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을 한번 보자. 그림은 질량이 2kg의 물체야. 그럼 무게가 얼마가 되는 거지? 무게는 아래로 20N이 되는 거지. 20N의 힘으로 당기고 있었던 거야, 지구가. 자, 이때 수평면과 세타되는 각도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때 물체와 수평면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를 μs라고 쓸게 얼마? 0.1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자, 이때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 얼마일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라고 했지? 5분의 4라고 했어.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일까? 5분의 3이 되는 거야. 자, 이때 각도는 아마도 53도일 거야. 자, 그렇다면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물체는 지금 윗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하지. 수직항력이 얼마로 작용할까? 마찰력은 수직항력과 관계하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 자, 20 빼기 20N이라는 값이 n 더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면 5분의 3이 돼버린 거지. 네. 그렇죠? 자, 이런 값이 돼버렸고요. 얘는 뒷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어떤 마찰력이 작용하지? μs 곱하기 n이라는 마찰력이 작용하게 된 거야. 그치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갖게 돼. f 코사인 세타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μs n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그치? 자, 움직이는 순간이라면 얘는 어때야 돼? 같으면 되겠지. μs라는 녀석 곱하기 넘어가 버리면 20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 5분의 3 곱하기 f μs 곱하기 f가 되겠지. 이게 돼버렸지. 코사인 세타 대신에 뭘 쓸까? 5분의 4 쓸까? 이게 돼버렸대. 이해해요? 자, 그러면 0.1을 넣어주면 f 곱하기 5분의 4 라는 값은 얘 넣어주면 얼마가 돼? 2가 돼버렸지.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μs 얼마? 0.1 곱하기 f가 됐대. 양쪽을 다 5를 곱해볼까? 4f라는 값은 10 마이너스 얘는 얼마가 돼? 얼마? 5를 곱했으니 0.3이 돼버렸지. 0.3f로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어휴 귀찮아라. 넘어가 버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4.3f
F라는 값은 10이 돼버렸지. 그래서 F는 얼마가 되니? 43분의 10N만큼이 됐네. 100이 돼버렸지. 그래서 43분의 100N이라는 힘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27번. 자, 27번을 보자. 다음은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질량이 1kg인 공에 힘을 작용하게 될 때 힘의 크기에 따른 공의 가속도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합니다. 4N이 작용할 때까지는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마찰력. 근데 4N의 힘을 주기 시작한 순간에 물체가 움직였어.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4N이 됐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움직이니까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 경우가 되겠지. 공에 대한 운동으로, 자,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중력과 속도 G는 10이라고 하자. 공의 운동 마찰 계수는 0.2다 라고 했는데, 자, 한번 살펴볼게. 6N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를 볼까? 6N이 작용하고 있을 때 마찰력은 얼마인지 몰라, 그치? 무슨 마찰력이 작용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질량이 지금 얘는 얼마인 물체였어? 1kg인 물체인데 가속도가 A가 되는 거지. 근데 6N의 힘을 줬더니 가속도가 얼마가 됐대? 4가 돼버렸대. 그렇다면 FK는 얼마가 되지? 2N이 된 거지. 맞아요? 그러면 마찰 개수 μ K 곱하기 수직항력은 질량 1kg인 물체의 수직항력은 얼마가 되지? 10N이 돼버리지. 10N이 됐대요. 따라서 μ K 운동 마찰 개수는 0.2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0.2이다. 맞다. 이 문제는 약간 어려웠을 것 같다. 외력이 6N인 순간에, 자, 순간은 외력이 3N인 순간에 비해서 공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작다라고 했는데, 자, 3N이 작용할 때는 정지해 있는 상태였지. 정지 마찰력이야. 근데 6N이 작용하니까 물체는 움직였어. 몇 N으로? 2N의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3N일 때가 마찰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얘는 더 작다. 그래서 5가 되겠지. 잠깐만, 말이 이상하다. 외력이 6N인 순간에 외력이 아니지, 마찰력이지. 글자가 잘못된 것 같아. 외력이 6N인 순간은 아니, 미안해. 외력이 6N인 순간은 외력이 3N인 순간에 비해서 공의 작용 마찰력이 작다. 맞지? 2N이고 3N인 거지. 자, D.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2kg인 공을 같은 평면에서 외력이 작용했을 때,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가 되는가? 자, 수직항력이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지. 수직항력이 2배가 되면 운동 마찰 개수는 항상 똑같잖아. 운동 마찰 개수는 0.2였어. 오케이? 질량이 2배가 되면 2kg 20N이란 말이야. 그럼 마찰력은 몇 N이 됐지? 4N이 돼 버렸지.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쏘리. 이거 운동 마찰력이었고요. 자, 지금 힘이 작용해서 1kg 물체를 4N으로 밀었거든. 그지? 그래서 움직이는 순간이라고 해. 그렇다면 자, 중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 운동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 최대 정지 마찰력은 Fs 맥시멈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값은 μ S 곱하기 n이라고 해. 일정하거든. 그 수직항력에 비례해. 그래서 무게가 2배가 되면 수직항력도 2배가 되니까 얘는 8N인 게 맞아. 자, 그렇다면 옳은 것은 기니디가 모두 다 옳겠구나. 기니디가 모두 다 옳지. 28번. 선생님, 저 드디어 맞았어요. 그랬어요? 찍은 거 아닌가? 저 이번에
이제 풀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잘 풀었구나. 자, 28번. 다음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30도인 빗면 위에서 무한이가 질량 1kg인 공을 빗면 방향으로 10N의 힘으로 당기자 힘을 받는 공이 빗면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대. 살펴보니까 얘 이렇게 됐네. 자, 이 각도가 몇 도래? 30도래. 얘는 아래로 내려오려는 힘이 있잖아. 그치? mg 사인 세타야. 사인 30도면 얼마가 되지? 2분의 1이 돼버리지. 이 물체의 무게는 몇 뉴턴이라고 했어? 이 물체의 무게는 질량이 얼마인 물체? 1kg이 10뉴턴 힘을 작용한 거고 1kg인 물체지. 그래서 10뉴턴이야. 그럼 내려오려는 힘은 몇 뉴턴이 된 거야? 5뉴턴이 된 거야. 오케이? 근데 얘 위쪽 방향으로 얼마 힘이 작용했을 때? 10뉴턴이라는 힘이 작용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는 거지? 마찰력이 나타나는 거지. F마라고 써줄게. 자, 그렇다면 10 빼기 5 빼기 F마가 움직이는 순간이니까 0이 돼버렸지. 따라서 이 순간에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이야 5뉴턴이라는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마찰 계수는 얼마일까요? 이 경우에 수직 항력은 또 이쪽 성분으로 나눠진 힘에 의해서 나타나지. 맞아요? 이 힘이 크기가 얼마가 되니? 5루트 3뉴턴이란 말이야. mg 코사인 30도야. 그죠?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돼버렸어. 이 값이야.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수직 항력 n이 나타나는데 두 힘이 같았던 거지. 그렇다면 자, 최대 정지 마찰력.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여기서 S는 스테이틱이라는 말이야. MAX는 맥시멈. 그래서 맥시멈 스태틱 프릭셔널 포스에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 자, 이 값은 얼마가 돼 버립니까? 뮤 S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었거든요. 즉 얘는 5뉴턴은 뮤 S 곱하기 5 루트 3이 돼버리지. 따라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주는 이 마찰 개수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이 돼버렸어요. 또는 루트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공을 계속해서 10뉴턴으로 당기면 얘는 정지 마찰력보다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큰 힘이 작용하면 무슨 마찰력이 나타난대? 운동 마찰력이 나타나는데 운동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대. 맞아요? 따라서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X입니다. 자, D. 공을 4뉴턴의 힘으로 빗면 윗방향으로 당기면 마찰력의 방향과 무한히가 공을 당기는 방향이 같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겠군요. 자, 얘는 지금 아래로 내려오려는 힘이 몇 뉴턴이 있지? 5뉴턴이 있지. 근데 지금 얘 무한히가 얼마 힘으로 당겼어? 바뀌었잖아, 상황이. 4뉴턴. 자, 4뉴턴으로 당겼어. 4뉴턴으로 당겼어. 오케이? 4뉴턴으로 당겼대. 그렇다면 어느 쪽 힘이 더 커? 내려가려는 힘이 더 크니까 마찰은 어디로 작용할까? 윗방향으로 작용하지. 자, 얼마의 마찰력이 작용할까? 이 경우 1뉴턴의 힘으로 나타나게 돼. 따라서 이 물체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어요? 이 물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케이? 손을 놓는 순간에 이 물체의 최대 정지 마찰력이 5뉴턴이 되지. 손을 놓는 순간에 얘는 미끄러지기 시작할 거야. 이해해? 그땐 다시 마찰력이 윗방향이고 운동 마찰력으로 바뀌겠지. 네.
이게 왜 고민을 했어? 아니 제가 자, 그래서 무한히가 공을 당기는 방향, 마찰력 방향이 같죠. 3번이에요? 뭘까요? 지금 첫 번째 틀렸죠. 지금 두 번째 틀렸어요. 틀렸죠. 세 번째 D만 맞네. 아니 나 칭찬해 주세요. 왜? 지금 연속으로 나왔어요. 뒤쳐다봐. 선생님이 지금 기분 좋게 생겼나 나쁘게 생겼나? 어? 생명나는 시간이 지금 사춘기를 겪나 보다. 자, 그냥 냅둬. 깨어나서 시끌게 하지 말고. 자, 29번. 서울에서 수업하면은 학생들 자잖아, 깨우잖아. 그럼 다른 엄마들한테 항의받아. 아 시끄러. 아니, 왜 항의받냐면 왜 깨우느라고 수업을 중단하고 와. 그 소리를 하냐고. 그리고 서울 쪽에 수업할 때는 어떤 선생님도 학생들 자는 걸 안 깨워. 큰 학원들은. 그 원장쌤도 안 줘요. 우리 원장쌤? 네. 너희들 포기한 거겠지? 그 소리 아니 저는 안 잤거든요. 어? 누가 잤어? 담이? 옆에서 담이 저러다가 어떡하려고. 당황하시게 하셨는데. 저러고 잤어? 아니 원장쌤 수 원장쌤 수업 때 너 그러고 잤어? 이러고 자지는 눈이 빨개졌는데. 자, 29번. 다음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평면 위에 있는 질량이 25kg인 수레 위에 질량이 5kg 물체 A가 놓여 있다. 수레를 오른쪽 방향으로 힘 F로 가하여 가속도 운동을 시작하였을 때 물체 A가 수레 위를 미끄러지기 하기 위한 F의 최소값은 얼마인가? 중력가 속도는 10이고 수레와 물체 A 사이의 정지 마찰계수 0.4, 운동 마찰계수 0.3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 이거 계산을 했는데 엄청 이상하게 나왔어요. 뭐 이상할 수도 있죠. 111.5가 나왔어요. 그랬어요? 한번 보자. 얘 질량이 워낙 커서 자, 이쪽에 5kg 물체가 있는 거지. 근데 앞쪽으로 갑자기 F라는 힘으로 당겨서 얘를 자, 미끄러지게 하고 싶은 거야. 그치? 자, 미끄러지는 순간에 얘는 이렇게 나타나 줄 수 있어. 또는 이거는 같이 가게 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요 둘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니?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정지 마찰 계수는 뭐라고 했어요? 0.3이라고 했어요? 정지 마찰에서 0.4. 운동 마찰 계수는 0.3이 됐대. 이렇게 됐대. 그렇다면 얘가 미끄러지려는 순간에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지. 이때 한번 생각해봐. 얘를 당기면 위에 있는 물체는 얘 운동을 방해하지. 네. 그래 안 그래? 어떻게? FSMG라는 힘으로 방해하게 될 거야. 얘가 M이야. 반대로 얘는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지? 이쪽 방향으로 μ S mg가 나타나는 거지. 네. 5kg 힘이 되는 거야. 여기선 중력가 속도 10이라고 했으니까 자, 뭐라고? 50N이라는 힘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렇다면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자. 5kg인 물체는 마찰력의 운동을 시켜주는 힘이 된 거야. 자, 마찰 계수 얼마? 0.4 곱하기 50N 밖에 없고 이게 얼마가 돼? 5A가 된 거지. 따라서 이 가속도 A는 얼마가 돼 버립니까? 5분의 2. 에이? 자, 4m/s 제곱이 된 거야. 뭐라고? 2가 아니라 20이구나. 자, 그러면 자, 얘도 역시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지? 움직이는 순간
4가 되는 거야. 자, 얘 4가 돼버리면 10kg짜리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F라는 힘 마이너스 F라는 힘 마이너스 뮤S mg니까 얼마가 돼버리니? 요 값을 얘기하는 거지. 20이요. 자 20이 돼? 네. 자 20뉴턴 20뉴턴이라는 값은 25 곱하기 A야. A는 얼마가 돼? 4가 돼버린 거지. 따라서 F는 얼마? 120 뉴턴이 되는 거지. 115, 100. 아시겠어요? 자, 30번. 왜 인기 뭐 질문하고 싶어? 나중에 과학고 가시면 놀라실 거야. 특히 진상과학고 가시면 놀라실 거야. 이런 거 학교 시험 문제로 막 내줘. 왜요? 뭐가 왜요? 아 맞아. 과학고도 물리도 과학. 너무했다. 뭐 물리를 딱 빼야. 아니, 솔직히 물리는 수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수학이 있어 이게? 산수지. 아예 물리가 수학이 있어. 물리 과목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물 과목이 따로 있잖아. 고등학교부터는. 과학에 포함 안 하고 물리만 따로 돼. 과학은 뭐지? 과학. 과학. 선생님 지우시면 안 돼요. 기량이는 이름이 기량이야, 기양이야? 이양이요. 양? 응. 양? 리을? 응. 그 기량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재능의 정도를 기량이라고 하잖아. 저 선수는 기량이 참 좋군요. 그럼 테크닉이 좋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담이 5살인가 봐. 미워져. 미운 5살. 미운 5살 금쪽이 류담이. 30번 문제를 한번 볼게. 자, 30번 문제는 책상 모서리 이런 유형 문제 진짜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문제. 물체가 있어요. 자, 물체가 있고 줄에 매달려서요. 또 아래줄에 또 다른 물체가 있고요. 자, 얘가 비스듬하게 자, 실에 또 매달려서 벽에 고정돼 있어요. 이 각도가 여기서는 30도라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물체 A와 B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에 연결되어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얘는 얼마야? 50kg의 질량을 갖고 있고요. 아래쪽 B는 얼마? 10kg의 질량을 갖고 있어요. 자, 이때 물체와 탁자 사이의 정지마찰계수는 0.6이에요. 0.6이고, 자, 벽과 매듭을 연결하는 줄이 수평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는 30도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얘기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위해서 오는 걸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중력과 속도는 10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어요. 자, 이쪽으로 나타난 힘은 T라고 할게. T의 높이 성분은 얼마가 돼? T 곱하기 사인 30도야. 그럼 얼마가 되지 이거? 2분의 T가 되겠지. 자, 수평 방향으로 나타난 이 힘은 T 곱하기 코사인 30도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2분의 루트 3T라는 값이 돼버렸어. 자, 그리고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100N이라는 힘이 나타나겠지.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있고요.
T'이라고 할까? 이쪽으로 T'이 작용하고 있고 얘는 뒤로 뭐가 나타나? 마찰력이 나타난 거야. 마찰력의 중요는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얘는 두 개 평형관계로부터 먼저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2분의 T는 얼마? 100이 돼버렸대요. 자, 그렇다면 T는 얼마가 되지? 200N이 됐대요. 그럼 이때 작용한 힘은 몇 뉴턴이야? 50. 자, 저 힘은 100. 자, 얘는 100루트 3뉴턴이 돼버렸지. 100루트 3뉴턴이 나타났대. 이때 마찰력을 한번 계산해 볼까?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일까?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얘는 0.6 곱하기 마찰력이니까 얼마가 되니? 500이 돼버리겠지. 그럼 얘는 얼마? 300N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야. 자, 그러면 300N보다 이 힘이 커, 작아? 작지. 그렇다면 이 순간에 무슨 마찰력이 작용하지? 그냥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외력과 똑같아야 되니까 100루트 3N의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이제 코드까지 맞히는구나, 둘이서. 자, 그럼 한번 보자. 매듭과 벽을 연결하는 줄의 장력은 200N이다. 두 번째, 물체 A와 탁자 사이의 마찰력은 100루트 3N이다. 얘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 D,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물체 B의 질량의 최대값은 자, 이만큼이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 I에 잠깐만 물체 B지. 자, 이 녀석의 최대값을 보자는 얘기네. 그치? 얘가 정지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마찰력이 작용해야 돼? 300N의 마찰력이 작용해야 되지. 그렇다면 이 힘이 뭐가 돼야 돼? 300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T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라는 녀석이 얼마가 되는 거야? 300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T는 얼마가 돼야 돼? T는 루트 3분의 600이 돼버려야 되겠지. 맞아요? 그렇다면 얘 2분의 1과 중력이 똑같아야 되잖아. M 곱하기 10이라는 값은 얘의 2분의 1이 되겠지. 루트 3분의 얼마? 300이 됐대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워지면 자, M이라고 하는 값은 루트 3분의 30kg이야. 유리화 시키면 얘는 얼마가 되지? 유리화 시키면 10루트 3kg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 D가 답입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 여기 마찰 개수가 0.6이고 저기가 50kg가 500m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31번을 살펴보자. 현우야, 선생님 좀 봐. 왜 자꾸 둘이 본 하고 있어? 응? 의견도 자고 있길래. 이 녀석아. 왜 안 빼면? 에휴. 자, 31번. 야, 정신 차려. 야, 여기 꽂지 마. 선생님이 이 학원 와갖고 중학생을 거의 몇 년 만에 가르쳤냐면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가르쳤어. 요 정도 가르치는 거를 거의 다 이제 과학고 다니는 애들 주로 많이 가르쳐갖고. 그럼 저희 보시니까 저희 보시니까 생각이 참 많으셨겠어요. 갈등이 많지.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고등학생이랑 다르지.
일반 과학과 애들 많이 다르지. 막 쉬는 시간에서 막 공부하고 그러지. 아, 그렇진 않고. 저는 학원에서 과학고 합격한 분들 모여가지고 책상에서 탁구하고 계시던데. 어디 학원 다녔었는데? 저 옛날에 가우스 다녔어요. 가우스? 아, 가우스는 과학국 어디 여기 부가? 아, 네. 아, 부천 가우스? 상도. 상동. 거기는 과학고는 좀 덜 가고 영재학교를 많이 가는 편이니까. 근데 영재학교 가는 애들보다 과학고 가는 애들이 더 똑똑한 아이들이 더 많아. 선생님이 이 학원 오기 전에 영재 곧 된 아이들을 위주로 가르쳤었거든. 걔네들 수업하는데 과학고 붙은 애들에 비해서 딱히 여러 번 보면 딱히 똑똑하지도 않아. 근데 생각을 잘하잖아. 어? 생각이 좀 근데 그것도 개인 차이가 너무 심해. 아, 개인 차이가 굉장히 심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 과학고도 요즘 비슷해졌는데 쟤를 왜 뽑았지? 라고 하는 아이가 많아. 똑같은데 내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능력 이런 걸 막 비교해 봤을 때 영재학교 떨어져갖고 과학고 가면 훨씬 더 낫거든. 객관적으로 볼 때, 쌤이 볼 때. 근데 얘는 떨어지고 얘는 되고. 그래갖고 영재고 되는 거는 랜덤 복불복 같아. 운도 필요하고. 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영재 학교마다 뭐 옛날에 한과영 위주로 생각했다면 한과영은 이제 부산에 있는 영재학교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떤 때는 수학 잘하는 애들 뽑고 어떤 때는 과학 쪽 잘하는 애들 뽑고 어떤 때는 내신 잘하는 애들 뽑고 매년 그때마다 좀씩 틀려져. 근데 이제 어떤 학교를 가든지 간에 과학고든 영재고 가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거든.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데 보통 수학과학 활동에서 3개 이상의 활동, 좀 끼깔나는 활동들이 필요해.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서 수학, 과학, 동아리에 가면 이런 탐구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될 거야. 이런 탐구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어떤 보고서나 활동 자료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가급적 문자화시켜. 그래서 보고서 쓴 양식이나 그 내용들을 USB에 하나 저장해 놓고 또 하나는 프린트해 갖고 출력해서 클리어 파일 있지, 비닐 속지 있는 거 거기에다 꽂아놔서 낱장으로 꽂지 말고 묶음으로 꽂아서 보관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3학년 때 영재학교 가든 과학고 가든 자기소개서 쓸 때 그 포트폴리오만 끝내면 바로 쓸 수 있게. 내가 또 3년 동안 어떤 활동, 2년 반 동안 어떤 활동했는지를 정확히 기술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는 게 도움이 클 것 같아. 그 활동했던 거그 자료 그걸 자료, 파일 자료는 USB에 넣어놓고 USB 폴더에 넣어놓고 폴더에 이름을 정해놔야 되겠지. 그 탐구에 관한 그러니까 USB 하나를 전용으로 쓰란 말이야. 그래서 USB를 클리어 파일에다 넣어놓고 쓰면 되겠지. 넣어놓고 빼서 저장을 해놓고 출력해갖고 같이 껴놓고. 근데 이제 USB에는 같은 내용을 계속 누적해서 쓸 수 있으니까 바깥쪽에다가 보이는 쪽에다 꽂아놓고 클리어 파일을 계속 한번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자기소 쓸 때 훨씬 편해. 이런 형들 많거든. 활동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막 꾸며 쓰는 형들. 활동을 충분히 하지 않아갖고 그냥 막 아무거나 쓰는 거야. 막말 쓰는 거지. 그리고 면접을 볼 때 보통 이제 과학고는 면접 3단계로 보거든. 첫 번째 서류, 두 번째 면접인데 두 번째 면접, 2단계 면접이 보통 자기소개서의 진위 파악,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생기부내의 모든 활동들의 진위 파악.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보면 교과서에 생기부에 보면 세특이라고 있어. 세부 특기사항. 세부 특기사항 쪽에 보면 담당 선생님들하고 친하라는 게 이런 이유야. 담당 선생님들이 친하게 되면 그 세부 특기사항을 가득 채워주셔. 얘는 뭣도 잘하고요, 뭣도 잘하고요, 이런 걸 이해 잘하고요, 이걸 다 써주셔. 근데 안 친하면은 맨날 TV죠, 잠 끝.
그러면 어느 학교도 못 가. 그래서 수학과학 선생님들하고 친하고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질문하러 가는 것도 되게 좋아.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친해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기 수학과학 활동한 포트폴리오 저장하기. 꼭 해. 항상 1학년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데 연태까지 한 아이들이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 반 같은 소리 하지 마. USB 이런 거못 만져요. 왜 못 만져? 저 하는 거 몰라요. 뭐예요? 그냥 파일 USB 메모리를 몰라? USB 그냥 파일에 갖다 넣으면 돼요. 나도 USB 사실 어떻게 쓰는지. USB 꽂아. 꽂으면 다 포맷이 돼 있어. 그럼 폴더가 하나 생겨. USB 메모리 폴더가. 거기다 폴더 만들고 하는 건 알아? 아니요. 컴퓨터에서 폴더 만들 줄은 알아? 아니요. 새로 만들기 안 해봤어? 네. 새로 만들기 폴더 있는데?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어이 바보들? 아니 네이버에 컴퓨터를 안 했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가 예를 들어서 USB를 껴놓지. USB 껴놔. UBS 아니고 UBS. USB를 꽂아. 그러면은 너희들 윈도우 탐색기는 알아? 어. 탐색기는 모르는데 파일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MS 사장님 회장님이 누구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 빌 게이츠지. 빌 게이츠요?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야.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도스라는 걸 만들었어.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퍼스널 컴퓨터, PC라고 하지. 퍼스널 컴퓨터를 운용하는 운용 체계를 만들었다고. 이 도스가 발전해서 윈도우가 된 거거든. 근데 도스 개발하고 윈도우 개발할 때 빌과 함께한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이름이 탐이야. 이름이 탐이야. 근데 처음에 되게 절친한 친구였는데 이 탐이 사사건건 야 이러면 안 되잖아 태클을 건 거야. 그래갖고 이 빌 게이츠가 화가 났어. 어떻게든 탐을 욕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갖고 함부로 욕했다가는 얘가 막 얘도 대주주인데. 그러니까 얘를 골탕 먹일 생각 하에서 한글 버전에다 얘를 욕하는 폴더를 만들었어. 그게 바로 탐색기야. 이 탐은 몰라. 자기 욕한 줄. 탐색기야. 탐색기를 모른단 말이지. 그러면 맨 밑에 상태줄에 보면 노란 폴더 있는 건 알아? 그거는 봐야지 않나요? 노란 네모가 있어. 그 오른쪽에 시계 같은 거 있는 거요? 아니 이쪽에 너 윈도우 10 써? 윈도우 11 써? 10 쓰면은 10 기준으로 이쪽에 시작 끝나는 버튼이 있지. 윈도우 버튼이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뜨잖아. 거기 뒤에 무조건 파일. 여기에 노란 네모가 떠. 노란 네모. 거기 위에 하늘 때 뜰까? 그리고 이쪽에 시계 있고 막 있잖아. 맞아요. 여기 윈도우 마크도 하나 있구나.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노란 네모를 원클릭을 해. 노란 네모를 원클릭하면은 여기에 쭉 하고 떠. 얘가 바로 그 유명한 탐색기야. 그러면 앞쪽에 폴더들이 나와 있는 폴더 트리가 있지. 폴더 트리. 이름 모르고 그냥 폴더 갈래가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럼 여기에 뭐 내 컴퓨터 뭐 나온단 말이야. 거기다 뭐 여기에 뭐가 있니? 문서. 그 다음에 바탕화면 뭐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USB라고 하고 똔똔 나와. 폴더로. 응?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안에 폴더가 보여지는데 옆에 보여지지.
그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 그러면 쭈루룩 메뉴판이 떠. 쭈루룩 메뉴판이 뜨는데 여기에 새로 만들기가 있어.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갖다 대면 새로운 또 서브 메뉴가 뜨지. 그럼 뭘 만들지 나와. 그럼 여기에 폴더라고 폴더를 눌러. 폴더를 누르면 여기에 새 창이 ปุ๊ 떠. 오케이? 그리고 요 안에 그 폴더가 생겨. 그럼 여기에 이 폴더에 갖다 놓고 다시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뭐가 있니? 이름 바꾸기가 있어. 이름 바꾸기가 있어. 이름 바꾸기를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여기다가 발려주면 폴더 이름이 정해져. 그 다음에 내가 만든 파일을 갖다가 내가 만약에 워드로 내 컴퓨터에서 만들었다면 그걸 갖다 여기다 드래그인 시켜주면은 다 들어와. 그럼 안에 저장이 되는 거지. 그럼 보통은 쌤 우리 그림 날라갈까? 진짜 어? 잘 그리신다. 뭐? 보통 뭐야 날라갈까 못하잖아요. 복구 파일? 저 그냥 전부 다 그냥 복사해가지고 먹거든요. 근데 USB에다 오는 거는 복사 안 해도 옮겨져. 나 엄마가 USB 고정해가지고 날라가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USB는 내 컴퓨터에 있는 거를 USB로 옮기게 되면 얘가 이 파일이 옮겨가는 게 아니고 복사해서 옮겨줘. 그래요? USB에 있는 걸 갖다가 놔도 복사해서 갖다 줘. 그냥 들어가는데. 그냥 안 들어가. 복사 반드시 생기고 내 컴퓨터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때만 외부 저장 장치가 아닌 것으로 움직일 때만 그냥 바로 옮겨져. 자, 31번을 보자. 아야. 31번 다음 시간에 하자. 오늘도 다 못 풀었어. 다음 시간에는 운동방정식 한지 하도 오래돼갖고 운동방정식 풀이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면 여기까지 합시다. 포트폴리오 꼭 만들어. 어떤 활동하면 꼭 만들어야 된다. 나중에 생각 안 나갖고 다 버리는 경우들도 많아. 아깝잖아.